한번 상상해 보세요. 80세, 90세가 된 당신의 모습은 어떤가요? 혹시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가족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나요? 아니면 움직임이 점점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 외로움을 느끼고 있나요? 우리는 모두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특히 70세 이후의 삶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70세에는 걷는 시간을 줄이고 이 6가지 일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걷는 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 활동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현명하게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노후의 삶은 준비된 만큼 빛나고 현명한 선택이 쌓여 더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방송을 듣고 나면 내일 아침 혹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더 깊은 행복과 안정감을 여러분의 삶에 가져다 줄 겁니다. 오늘은 김영애 씨의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영희 씨는 72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영희 씨의 일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이면 동네 공원을 몇 바퀴 돌고 집에 와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녀의 하루 대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여유로운 삶이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희 씨는 점점 무언가를 잃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점점 텅 비어가는 것 같아요. 영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도 잘 만나지 않고 자신의 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를 바꾼 것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의 권유였습니다. 영희 씨, 우리 같이 봉사활동 가보는 건 어때요? 요즘 독거노인분들께 도시락을 전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이런 걸 해본 적도 없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막상 참여해보니 그것은 단순한 활동 그 이상이었습니다. 독거노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감사 인사를 받을 때마다 영희 씨는 오래간만에 진정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가만히 두지 않기로 했어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삶도 멈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영희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단순히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얼마나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70세 이후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걷기 운동 같은 신체적인 활동뿐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오늘 방송에서는 70세 이후 꼭 해야 할 6가지 일에 대해 하나씩 나눠볼 예정입니다.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넘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스스로에게 행복과 평안을 주는 습관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영희 씨처럼 삶의 방향을 잃었다고 느끼고 계신 분들, 혹은 지금도 나름대로 잘 살고 있지만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모두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를 나누며 더 나은 방향을 함께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노후의 삶에서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일까요? 건강의 악화, 경제적 어려움,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일까요? 사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고립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사회적 고립은 우리의 건강과 정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어질수록 우리는 더 쉽게 우울해지고 몸의 면역력도 약해지며 삶의 활력을 잃어갑니다.
특히 70세 이후의 삶에서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정호 씨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 씨는 75세로 평생을 성실히 일한 퇴직 공무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을 위해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일하며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의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회사 동료들과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고 아이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정호 씨와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정호 씨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며 마음속에서 무언가 허전함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바쁘게 살아왔는데 정작 지금은 가족들과도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정말 잘 살아왔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호 씨가 변하게 된 계기는 우연히 참석한 동네 경로당 모임이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큰 기대 없이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가볍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는 잊고 있던 연결의 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농담을 주고받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로 혼자만의 시간을 줄이고 사람들과 더 많이 만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후 정호 씨는 경로당 모임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는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찾아가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정호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70세 이후의 삶에서 사람들과의 연결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것을 넘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이 고립된 노인보다 평균적으로 7년 더 오래 산다는 결과가 발표된 적도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만나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질 높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느냐, 어떤 대화를 하느냐가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70세 이후에는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진정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가끔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유지될 거라 믿지만 사실 관계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을 듣고 나서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그 마음을 꼭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습관은 사람들과의 연결을 더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정호 씨처럼 작은 모임에 참여하거나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사회적 연결은 단순한 활동 그 이상으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습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누려라.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새롭게 배운 적이 언제인가요? 혹시 오래전 이야기인가요? 70세를 넘긴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는 늦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완벽한 시기입니다. 김혜정 씨는 72세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과 자녀들이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혜정 씨는 홀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비슷한 패턴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준비하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이 되면 조용히 잠드는 일상. 어느 날 혜정 씨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스마트폰 활용법 강좌를 개설했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내 나이에 뭘 배우겠어라며
관심을 두지 않았던 혜정 씨였지만 그날은 뭔가에 이끌리듯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조차 제대로 다룰 줄 모르는 자신이 창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강사와 다른 수강생들이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고 그렇게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이면서 혜정 씨는 점차 새로운 도전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혜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렵고 낯설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기능을 배우고 나니 또 다른 것을 배우고 싶어지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인터넷으로 요리법도 찾아보면서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혜정 씨의 이야기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배움은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특히 노년기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할 때 뇌의 신경 연결이 강화되며 치매와 같은 인지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방법은 결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활용법처럼 일상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우거나 오랜 시간 손에서 놓았던 악기나 취미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인터넷 강의 플랫폼이나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자원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어학 공부, 그림 그리기, 간단한 요리법 배우기 등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중국의 고대 철학자 공자는 학이불사 즉망, 사이불학즉퇴라고 말했습니다. 즉, 배우지 않으면 무지에 빠지고 생각하지 않으면 배움이 의미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삶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배우고 싶은 것이 있나요? 혹은 과거에 포기했던 취미나 관심사가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다시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첫걸음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변화가 큰 성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것 혹은 이미 도전한 경험을 나누어 주신다면 다른 청취자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습관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누려라입니다. 김혜정 씨처럼 작은 도전에서 시작해보세요.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삶의 활력을 되찾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 자신만의 시간을 만드는 법.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내 삶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 채워지고 있어. 가족을 위해, 타인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얼마나 가졌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은 삶의 균형을 잡고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됩니다. 이번엔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법과 그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영수 씨는 74세의 은퇴자입니다. 오랜 시간 직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느라 본인의 취미나 여가를 즐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아이들과 손주들의 부탁에 이리저리 도움을 주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영수 씨는 문득 자신의 하루가 다른 사람들의 요청과 일정으로만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피곤함과 공허함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치는 걸까? 정작 내 시간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날 이후 영수 씨는 하루 일시간은 반드시 자신만을 위한 시간으로 보내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거나 가볍게 명상을 하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혼자 있어도 되나? 라는 낯선 감정을 느꼈지만 점차 그는 혼자만의 시간에서 커다란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영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정으로 내 삶을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겠더라고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며 삶의 방향을 재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이러한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삶의 새로운 장을 준비하기 위해 스스로와 대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위해 살았던 시간을 넘어 이제는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가꾸어야 할 시점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만드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일정에 나만의 시간 추가하기. 매일 일정 중 최소 30분에서 1시간을 자신만을 위한 시간으로 설정하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거나 잠들기 전 조용한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혼자만의 시간 동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러한 질문은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창의적인 활동 시도하기. 혼자만의 시간은 단순히 휴식에 그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악기를 연주하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을 시도해 보세요. 네 번째, 명상과 마음의 안정 찾기.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며 스스로를 안정시키는 명상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인 평화를 찾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독은 위대한 영혼의 필연적인 조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내면의 깊은 곳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처럼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꾸고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까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청취자들에게도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네 번째 습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작은 움직임. 여러분은 하루 동안 얼마나 몸을 움직이시나요?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운동하면 크게 무리하거나 격렬한 활동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네 번째 습관은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이 습관의 핵심은 작고 꾸준한 움직임으로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느낌을 받습니다. 몸은 쉬고 싶지만 머릿속 생각은 계속 바쁘거나 반대로 마음은 안정되었는데 몸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고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연결될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정자 씨는 72세로 퇴직 후 오랜 시간 동안 허리 통증과 무기력함에 시달려왔습니다.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보는 생활은 점점 그녀를 더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자 씨는 이웃의 권유로 근처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가벼운 움직임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격렬한 운동 대신 10분 동안 몸을 가볍게 스트레칭하거나 음악에 맞춰 천천히 걷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일주일 만에 그녀는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마음 또한 안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운동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매일 내 몸을 조금만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나아지더라고요. 정자 씨는 이제 아침마다 10분씩 음악을 틀어놓고 집안에서 춤을 추거나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그녀의 하루를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 마음의 평화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신체적 효과. 가벼운 움직임은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적절한 움직임은 관절 건강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의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정신적 효과. 몸을 움직이면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는 우울감과 불안을 완화시키고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셋째, 마음과 몸의 연결. 규칙적인 움직임은 몸과 마음 사이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움직임을 통해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움직임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아침 스트레칭.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목을 천천히 돌리거나 팔과 다리를 뻗으며 몸을 깨우는 데 집중하세요. 둘째, 리듬에 맞춘 간단한 움직임.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여 보세요. 춤을 추듯 가볍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활력을 얻습니다. 셋째, 계단 이용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하루에 한두 층 정도는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작은 움직임을 늘려보는 것입니다. 넷째, 산책하기. 걷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움직임입니다. 특히 주변 자연을 느끼며 천천히 걷는 산책은 몸과 마음 모두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행동은 마음을 바꾼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움직임은 단순히 몸을 변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꿉니다. 노년기에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10분 작은 움직임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은 균형을 이루며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몸을 움직이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 중 시작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이미 실천 중인 방법이 있다면 그 경험도 함께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과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네 번째 습관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고 꾸준한 움직임만으로도 삶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 배움의 즐거움을 되찾는 법. 여러분은 최근 언제 새로운 것을 배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나이가 들수록 이제 뭘 배워서 뭐 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배움을 멀리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배움은 단순히 무언가를 익히는 것을 넘어 삶의 생기를 불어넣고 마음을 젊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말씀드릴 다섯 번째 습관은 배움의 즐거움을 되찾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배움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김민호 씨는 74세로 한때는 회사의 임원으로서 바쁘고 역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퇴직 후에는 그저 편히 쉬며 남은 여생을 즐길 생각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가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TV나 보고 잠만 자는 게 내 인생의 전부라니. 이러려고 평생 일한 건 아니었는데 그는 점점 우울감에 빠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열린 컴퓨터 기초 강좌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우겠냐는 생각에 망설였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는 처음 컴퓨터를 배우며 아이처럼 설렘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키보드 치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제 손주들과 이메일로 소통할 수 있게 됐어요. 민호 씨는 컴퓨터 강좌 이후에도 스마트폰 사진 편집, 유튜브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배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삶이 새롭고 흥미로워졌다고 말합니다. 배운다는 게 이렇게 재밌는 일인지 예전엔 몰랐어요. 지금은 하루하루가 기대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배우는 것은 단순한 지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5가지 핵심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두뇌 건강 유지.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은 뇌를 자극하여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와 같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삶의 활력 증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삶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셋째, 사회적 연결 강화. 배움의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외로움을 줄이고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새로운 도전 의욕 형성. 무언가를 배우는 것은 도전하는 정신을 키워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시도하고 새로운 일에 용기를 내는 것은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다섯째, 자기 성찰과 성장. 배움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이는 내면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배움은 거창하거나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추천 활동입니다. 첫째, 외국어 배우기. 가벼운 수준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여행과 같은 새로운 경험이 문을 열어줍니다. 둘째, 디지털 기술 익히기. 스마트폰 활용법이나 사진 편집, 이메일 사용법 등 기술 관련 강좌는 실생활에서도 유용합니다. 셋째, 예술 활동 참여. 그림 그리기, 서예, 음악 등 예술 활동은 감정을 표현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넷째, 글쓰기. 자서전 쓰기나 일기 쓰기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소중한 기억을 후대에 남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섯째, 지역 문화 강좌 수강. 도서관이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강좌를 활용해 보세요.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흥미를 따라가세요.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찾아보세요. 배움은 즐거워야 꾸준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어려운 것을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확장해 나가세요. 주변 자원을 활용하세요. 도서관, 복지관, 온라인 강의 등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 자원을 활용하세요. 배움을 함께 나누세요. 배운 내용을 친구나 가족과 공유하면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배움의 길이 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다시 젊음을 되찾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오늘 소개한 활동들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은 이미 배움을 통해 변화된 경험이 있다면 그 이야기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번째 습관, 감사와 나눔의 힘. 여러분은 하루를 마치며 오늘 내가 감사한 일은 무엇일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일상에서 잊고 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감사와 나눔의 가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마지막 습관은 감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년기를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정순자님은 76세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난 후 홀로 지내며 외로움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은 마치 의미를 잃은 듯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세상과 단절된 채 점점 자신 안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끝에 도움을 주기보다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했습니다. 첫 봉사활동은 무료 급식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음식을 배식하며 어르신들과 짧게나마 대화를 나누던 중 이렇게라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정순자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니 나도 아직 필요한 존재구나. 그날 이후 정순자님은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동안 스스로도 위로와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감사하고 나눌 때 받는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감사는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깊은 변화를 가져다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선물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는 불안과 우울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감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따뜻하고 친밀하게 만듭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더욱 깊어집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가진 것에 더 만족하게 됩니다. 이 만족감은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나눔은 단순히 무언가를 주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노년기의 나눔은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자존감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일은 그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정순자님의 사례처럼 나눔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타인을 도울 때 우리 뇌는 행복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나눔은 곧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작은 나눔이 모여 우리 주변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나눈 사랑과 관심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감사와 나눔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하나, 매일 감사일기 쓰기. 하루 중 감사한 일 세 가지를 적어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맛있는 커피를 마셨다. 같은 사소한 일도 괜찮습니다. 둘, 감사의 말 표현하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직접 전해보세요. 고마워, 덕분에 힘이 됐어. 같은 말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셋, 나눔의 기회를 찾기.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기부를 통해 작은 나눔을 실천해보세요. 넷, 물질이 아닌 시간 나누기. 시간을 내어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도 훌륭한 나눔입니다. 다섯, 자신을 위한 나눔. 자신에게도 감사와 나눔의 마음을 돌려보세요. 스스로를 돌보는 것도 중요한 나눔의 형태입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감사는 삶의 윤활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감사가 우리 삶이 갈등을 줄이고 매끄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감사와 나눔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했던 순간이나 나눔을 통해 경험한 따뜻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작은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이번 방송을 듣고 감사나 나눔을 실천해보고 싶은 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 방송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노년기를 더욱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마지막 습관, 감사와 나눔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고 나눔은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작은 실천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나이 들수록 더욱 소중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가 우리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소개할 테니 꼭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은 이 방송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노후의 라디오였습니다.